5일차 34도 폭염 속 충칭을 계속 걸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은 새벽 6시 반부터 브이로그를 찍었다. 공식 접사 일정 전에 할 일이 있어서 든든하게 먹어줘야 했다. 여기 숙소는 조식이 상당히 맛있었다. 2접시 먹었다. 공식 답사 일정에 앞서 충칭 의과대학 부속 제2의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은 과거 인재병원으로 불리며 충칭에서 활동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들의 치료 공간이었다. 김구 선생의 큰아들 김인 선생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심상 김창수 선생의 둘째 아들 김창기 선생은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폐병을 앓게 되었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돌아와서 김창기 선생의 따님이신 김주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다. 예쁘게 나오세요. 나 원래 예뻐. 젊었을 땐 예뻤어. 그때 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나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여기로 오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벅차고, 아버지가 계셨으면 안아달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하니까 끝에는 슬프더라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인재병원에 오니 그립고 슬픈 마음이 들었다는 선생님의 말씀.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기에 차마 쉽게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김창기 선생은 병상에 계시면서도 조국에 두고 온 어린 자녀들을 그리워하셨다고 한다. 타지에서 그것도 독립운동을 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잠시나마 헤아려보게 됐다. 인터뷰를 마치고 시작된 공식 일정. 먼저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다는 가릉빈관터를 방문했다. 이날 최고 기온 36도, 계단이 끝이 없었다. 고양이가 짱 귀여웠다. 고양이를 보고 힘내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가릉빈관은 당시 굉장히 화려한 호텔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는 남아있지 않고 이 일대 어딘가에 있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 창설 당시 방명록도 전해져 오는데 우태청이나 저얼라이 같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성명도 눈에 띄었다. 외교관이나 외신 기자들로 보인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만큼 한국 광복군 창설이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았던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신기했다. 다음 장소로 이동. 너무 더웠다. 영상 찍느라 몰랐는데 다리에 모기 5방 물렸다. 충칭 모기는 물리면 피멍이 든다. 여기는 개원. 중국 국민당 고위 장교 장치 중의 사택이라는데 마오쩌둥이 머무르는 동안 임시정부 요인과 담화를 나눴다고 전해진다. 우거진 녹음과 정연한 회색 벽돌 기둥의 조화가 절묘했다. 장치중 선생님 미감이 아주 세련되신 것 같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과 임정 인사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을까? 점심은 딤섬, 입에서 녹았다. 점심을 먹고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기념관까지 걸어갔다. 다들 34도 한낮에 걸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한국어 현판이 충칭 한복판에 걸려있다니 감동했다. 광복군 총사령부는 처음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던 서안에 있다가 충칭으로 옮기게 됐다고 한다. 김구 선생님이 주치의였던 유진동 선생님의 아드님 유수동 선생님께서 사진 속 부친의 모습을 직접 설명해 주셨다. 사진 한 장 한 장 아버지를 가리키는 손끝에서 자부심이 묻어났다. 서안에 있을 때 광복군은 미국 OSS와도 협력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합동훈련에서 나섰다고 한다.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연합작전은 무산됐다. 만약 이 진공작전이 실제로 이뤄지고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도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 기념품 샵에 짱 귀여운 판다 인형이 있었다. 고민하다 안 샀는데 살걸. 관람을 마친 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국민당 군사위원회 건물. 카이로 회담이 열리기 전 김구 선생은 이곳에서 국민당 군사위원장이었던 장제스를 만나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았다고 한다. 카이로 선언보다 앞서 한국의 독립 약속이 먼저 맺어진 장소였던 셈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내부 정비 중이라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가능했다. 고양이가 애교를 부리고 있었다. 더워서 힘들었는데 기운이 났다. 일정의 마지막 행선지는 조천문 부두. 자린강과 양쯔강이 만나는 이곳에서 두 강줄기는 하나로 합쳐져 우리가 처음 여정을 시작한 상하이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렇게 5일간의 답사가 끝났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동안 타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또 이런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그분들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보답이 아닐까.